녹화들어. 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운동한다. 운동에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 빠르기라고 하는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로 계산을 한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력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거리가 꾸준히 증가한다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다?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결국에 뭐하고 똑같다? 아, 속력과 같구나.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이다라는 거 공부했었고, 두 번째,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속력 그래프냐, 거리 그래프냐, 잘 중요한데, 속력 그래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같은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이 넓이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결국에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우리가 이 운동에서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 무슨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 두 번째 속력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자유낙하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 계속해서 V라는 속력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게 등속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등속 운동을 할 때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힘이 작용한다. 어떤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다. 힘이 작용하면은 우리는 뭐가 증가하냐면 속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고 이때 우리가 이 물체 1kg짜리 물체와 2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몇 배다? 두 배가 된다. 음,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두 배가 된다. 자, 중력이 두 배로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서로 어떻다? 같다.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똑같이 떨어진다. 힘이 다른데, 질량이 다른데 왜 다르게 떨어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죠. 중력은 차이가 있고 떨어지는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과정이긴 한데요. 무슨 과정이냐?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과학에서의 일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 물체를 내가 끌어서 이 물체를 이동시킨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 물체를 끌어요. 자,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겠지. 자, 힘으로 조금 끌었을 때보다는 많이 끌었을 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이냐? 이동시킨 거리가 있겠죠. 음. 그래서 힘에 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일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한 일은 힘에 비례하고 내가 이동시킨 물체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을 이동시켰니? 즉, 일은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자가 있는데 내가 이 상자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내가 얘를 2m를 이동시켰다. 그럼 내가 한 2를 구하시오. 그러면 1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다. 자, 힘은 10N, 거리는 2m. 그럼 얼마예요? 20. 내가 한 일은 20이 되는 건데 자,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힘의 단위는 지금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거든요. 그러면 일의 단위는 단위도 곱해주면 되거든. 뉴턴, 미터가 바로 일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단위를 만들었어요. J라고 쓰고 이걸 줄이라고 읽어요. 줄, 과학자 이름을 딴 거거든. 그래서 뉴턴 미터는
요 주라고 지금 같은 음,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N의 힘으로 2m를 끌었다. 그때 과학에서 한 일의 양은 얼마냐? 10N 곱하기 2m 그러면 20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이 물체를 들어 올렸다. 근데 내가 얘를 20N의 힘으로 위로 들어 올렸어요. 위로 들어 올렸는데 20N의 힘으로 5m를 들어 올렸다. 이때 내가 한 2를 구하시오. 자, 2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요. 그럼 힘 얼마 줬어? 20N 줬어. 거리 5m 이동시켰어. 그럼 얼마야? 100줄의 1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결국에 과학에서 한 1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다시. 자, 과학에서 이름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공식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름 뭐다? 다 같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다. 자, 힘의 단위는 뭘 써야 된다? 뉴턴.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쓰면 된다. 그러면 일의 단위는 뭐가 나옵니까? 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함정 문제를 한번 파볼까요? 자,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끌어서 20N의 힘으로 끌었어요. 그때 몇 미터를 끌 거냐면 5미터를 끌 거예요. 자,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자, 라고 물어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 건 내가 알았어. 그러면 과연 이 힘은 어떤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있는 무게 100N이라고 하는 요 무게를 쓸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끈 20N를 써야 될 것인가? 뭘 써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물체를 이동시킨 방향으로 든 힘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따라서 무게는 아래 방향으로 요 아래 방향이 아래 방향이거든.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무게만큼의 일을 하려면 위로 들어 올릴 때에만 이 무게만큼의 힘이 드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지금 옆으로 잡아 끈 거기 때문에 이때 잡아 끈 힘은 바로 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잡아 끈 힘. 그래서 얼마? 20N 곱하기 5m 이동시켰다. 일은 10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옆으로 잡아 끌 때는 무게를 무시해라.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옆으로 잡아 끈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 문제 어떨까요? 자, 이 문제 채팅창에다 답을 써보세요. 자, 100N입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내가 4m를 잡아당겼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의 양이 200줄이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준 힘은 몇 뉴턴일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써보세요. 자, 내가 200줄의 일을 했어요. 네, 20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든 힘은 얼마인가? 자, 일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라고. 근데 지금 옆으로 잡아당겼죠? 옆으로 잡아당겼으면 무게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요 F 곱하기 4니까 힘은 50N이 든 거예요. 됐어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난이도를 좀 높여볼까요?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무게가 100N이에요. 이 100N짜리 물체를 내가 2m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럼 이때 내가 드는 힘은 몇 뉴턴일까요? 힘, 일 말고 힘이요. 내가 드는 힘은 몇 뉴턴일까요? 자, 지금 자 보세요. 이건 힘이야, 힘. 힘을 구하라는 거야, 힘. 자,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의 일은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죠.
지금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는 건 내가 들어 올릴 때는 얼만큼의 힘이 드는 거냐면 100N의 힘이 드는 거죠. 몇 미터 이동시켰어? 2미터 이동시켰어. 그러면 일을 몇 줄 한 거야? 200줄의 일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00줄의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일을 구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힘은 100N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위로 들어 올리는 물체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때 그때 드는 힘은 결국에 뭐하고 동일하다?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위로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리는 힘은 결국에 물체의 뭐와 똑같다?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질량은 킬로그램이잖아. 킬로그램 질량을 무게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중력 가속도인 9.8을 곱해주면은 무게가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값인 왜냐면 이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게 무게거든. 따라서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결국에 뭐라고요? 위로 들어올릴 때 힘이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질량이 무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질량으로 주어져. 10kg짜리 물체를 내가 위로 잡아당기는데 5m 잡아당겼어요. 이때 내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구해보세요. 내가 이때 한 일은 몇 줄일까요? 자, 헷갈리죠, 벌써? 자, 위로 끌어올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했죠? 근데 위로 잡아당길 때 힘은 뭐만큼 든다고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의 무게만큼 든다고 했어요. 근데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9.8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98 뉴턴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98 뉴턴짜리를 5m 들어 올린 것 같아요. 98 뉴턴짜리를 5m 들어 올린 것 같아요. 490줄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과학에서의 일이에요. 잘했습니다. 좋아요. 굿잡, 굿잡. 줌에다가 이렇게 V를 하면은 막 꽃가루가 날리던데. 짠. 안 돼. 짠. 안 돼. 엄지. 좋아요. 잘했어요. 음,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1이 0인 경우. 자, 1이 0인 경우는 언제가 1이 0일 것인가?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1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 자, 과학에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가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준 힘이 없어. 그럼 1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 힘을 아무 힘도 주지 않았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1은 0이 되는 거야. 일 안 한 거야. 두 번째, 거리가 0이어도 일을 안 한 거죠. 자, 이동시킨 거리가 없어. 그럼 내가 한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좀 억울한 경우인데, 좀 억울한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책을 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책을 들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아래에서 손을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서 있었어. 그럼 나는 엄청 힘들지. 땀 뻘뻘 날 거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할 거 아니야. 나는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준 힘은 지금 얘 뭐만큼 준 거예요? 얘 무게만큼 준 거지. 얘 무게가 10N이다 그러면 내가 주는 힘은 10N만큼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의 높이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힘을 위쪽으로 줬기 때문에 얘는 위쪽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동한 거리가 지금 없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는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자, 책상이 아니라 칠판, 교실 칠판을 갖다가 내가 막 하루 종일 밀었어. 끙끙끙 대면서 밀었어. 근데 밀었는데 칠판 벽이 꿈쩍해 안 해. 안 해요. 끄떡없어. 그치? 1시간 동안 내가 밀었어.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난 1시간 동안 뻘짓한 거야. 과학에서 1은 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잘 그렸는데? 살아있다, 그림이. 자, 3번.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서로 만약에 수직일 경우, 이거 수직이란 뜻이거든? 수직일 경우에도 내가 한 일은 인정받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물체를 이동시키려면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수직 방향이면은 순수하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 내가 책을 들고 무거운 짐을 들었어. 짐을 들고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10m를. 자, 이런 경우 나는 일을 했나 안 했나 보면 이건 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들은 힘은 어디로 주고 있어요? 힘은 위로 주고 있죠. 근데 이 물체가 이동은 어디로 했어요? 옆으로 했어요.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다. 수직일 때는 이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0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때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억울하죠? 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재밌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계단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짐을 들고 이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이 짐의 무게는 10N입니다. 무게가. 이 짐의 무게는 10N이고요. 계단 여기 가로의 길이가 5m고요. 요 세로의 높이가 5m다. 그랬을 때 내가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갈 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겠느냐.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간 일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간 이 일은 두 가지의 일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위로 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간 것만 다 합치면 옆으로 5m 간 일, W1이라고 합시다. 이거 더하기 위로만 올라간 일, 이거 W2라고 합시다. 이 W1과 W2라는 이 두 힘을 합한 것만큼이 전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름 보다 옆으로 가져간 일 더하기 위로 올라간 일이 바로 여기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얘는 옆으로 갈 때 한 일, 얘는 위로 갈 때 한 일이에요. 자,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자, 우선 옆으로 갈 때 내가 한 일은 힘은 지금 내가 어디로 주고 있어요? 힘은 어디로 주고 있죠? 책을 들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옆으로 간 일은 이동 방향이 옆이니까 수직이죠.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옆으로 갈 때 한 일의 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옆으로 갈 때 한 일은 0입니다. 대신에 위로 올라간 일만 인정을 받아요.
위로 올라간 1은 힘 곱하기. 자,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5m. 따라서 내가 한 일은 50줄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고 물체의 이동 거리가 있어야 한다. 힘과 이동 거리가 있을 때만 과학에서의 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음, 과학에서의 일은 무엇이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한다. 자, 일이 0인 경우는 언제냐? 힘이 0일 때,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우리는 일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단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옆으로 간 일은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 올라간 것만 인정을 받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을 이야기할 때요. 아까 위로 들어올린 일이 있었잖아. 이 위로 들어올린 거를 무슨 일이라고 하냐면 이때 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 물체가 지금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잖아. 내가 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다. 위로 들어올린 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이거는 누가 했다고 보는 거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중력이 얘를 잡아당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식은 똑같이 구해서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계산한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하면 돼요.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는 것이고 중력이 일을 했다 그러면 중력이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돼. 근데 결국에 이 힘은 위아래로 들어올 때는 결국에 뭐가 똑같겠어요? 물체의 무게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위로 잡아당길 때는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봤을 때 옆으로 할 때는 뭐에 대해서 일을 한 거냐면 내가 옆으로 잡아당길 때 물체를 옆으로 잡아당길 때 든 힘이 20N이다. 이 20N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잡아당긴 일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마찰력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위로 잡아당길 때 든 힘은 뭐하고 똑같다?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은 것이고 옆으로 잡아당길 때 힘은 물체와 바다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되나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자,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무거운 책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거 일한 거 아니고. 볼펜을 주었다. 주워 올렸죠? 주워 올렸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죠? 일했다. 매달려 있었다. 일한 거 아니고요. 걸어갔다. 들고 걸어갔다. 일한 거 아니죠. 계단을 올라갔다, 올라갔으니까 일한 거예요. 따라서 2번과 5번이 일을 한 거다. 자, 9번. 자, 구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무게가 20N인 물체를 0.5m만큼 끌어당겼다. 이때 용수철 눈금은 10N을 가리켰다.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얼마인가? 네. 물체의 무게에 현혹되지 마라. 그렇죠?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일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다. 음. 그때 옆으로 잡아끌 때는 옆으로 잡아끈 이 힘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0N 곱하기 이동거리 0.5m. 답은 5줄이 되는 거죠. 무게에 현혹되지 마라. 옆으로 잡아끌 때는. 잘했어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30초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20cm만큼 들어 올렸더니 19.6N을 가리켰다.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 들어 올렸어요.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겠어요?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결국에 이 물체의 무게, 여기 용수철 눈금에 찍힌 게 바로 힘이 되는 거야. 19.6 뉴턴. 자, 조심해야 될 거는 거리인데 20cm만큼 움직였잖아. 이 거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한 일의 양은 19.6 뉴턴 무게 곱하기 0.2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보자. 암산 됩니까, 여러분? 난 암산이 잘 안 되는데. 19.6 곱하기 0.2. 그러면 얼마야? 3.92 줄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잘했어요. 0.2가 이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해서 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11번. 지원이는 무게가 20뉴턴인 물체를 2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렸다. 한 일회항을 구하세요. 해보세요. 자, 1은 뭐다? 힘 곱하기 물체를 이동시킨 거리다. 아우, 재밌다. 자, 지금 무게가 20뉴턴이니까 내가 든 힘은 얼마큼 들어요? 20뉴턴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위로 들어올 때는 무게만큼 힘이 든다 그랬어요. 자, 이동한 거리 몇 미터? 2미터. 얼마? 40줄. 아우, 재밌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따라란. 자, 그래프는 책상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당길 때 힘과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다. 5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 물체를 끌어당길 때 0에서 2m 끌어당길 동안은 내가 힘을 얼마를 준 거냐면은 5뉴턴의 힘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2m에서 5m가 되는 순간까지는 2m에서 5m로 가는 순간까지는 힘을 좀 더 준 거야. 10뉴턴으로. 그러면 0에서 2m까지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여기서 일을 하나 구하고 2에서 5m 동안 내가 한 일의 양을 구해서 이 두 일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0에서 2m까지 동안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자, 힘 얼마 줬어요? 5뉴턴 줬어요. 거리 몇 미터 이동시켰어? 2미터 이동시켰어? 10줄의 일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한 일은 얼마입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자, 10뉴턴의 힘을 줬어요. 여기 총 이동시킨 거리 몇 미터야? 3미터잖아. 그치? 처음은 2미터, 나중에 3미터. 그럼 3미터. 그럼 얼마예요? 30줄.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 내가 한 전체 일의 양은 얼마다? 40줄이다. 되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이 그래프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하는 건데, 이 그래프가 등장을 했어요. 오른쪽이 거리고, 세로축이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넓이를 한번 볼까요? 넓이? 요 넓이는 지금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잖아. 뭐야, 이거? 와우, 1이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면 그게 내가 한 1의 양이 되는 거다. 넓이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넓이가 2, 5, 10, 여기가 10이고 오른쪽은 30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40. 바로 나오잖아. 네. 같은 방식인데 그래프를 봤을 때 힘과 거리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넓이가 곧 1이 되겠구나.
우리 힘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거리가 된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마찬가지인데 힘과 거리의 관계다. 마찬가지로 힘과 거리잖아.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냐? 3m 이동시키는데 3m. 3m까지 이동시켰는데 그때까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뭐라고요? 요 넓이가 일의 양이라고. 넓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넓이니까. 자, 그럼 뭐예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잖아. 6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과 이동 거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일에 대해서 했으니까 두 번째 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잘했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느냐?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얘기한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자, 에너지 영어로 뭐예요? 에너지. 자, 여러분들 드래곤볼 만화 알아요? 따라랑 손오공. 우. 아, 이게 뭐야? 그림 왜 이래? 짜자잔. 이 손오공이 이 손에서 장풍 팔을 막 쐈단 말이야. 이게 방구가 아닙니다. 자, 장풍을 쫙 쐈단 말이야. 쫙. 요 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기억나요, 여러분들? 에네르기파야. 에네르기파 하면서 쐈어요. 멋있잖아, 뭔가. 하고 막 나도 옛날에 이거 보고 따라하고 했었거든. 에네르기파. 근데 있잖아. 에네르기파. 써볼까? 에네르기 영어로 써볼까? 에, 네, 르, 기. 와우. 에너지파야. 알고 있었는 사람? 알고 있었나요? 네. 에너지파를 일본말, 일본 애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에네르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은근 나름 멋있었다고. 자, 에너지파였어요. 자, 친구들한테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재밌지? 에네르기파. 그때 말하는 바로 이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 화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웃는지 아니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하는지 안 보이네. 자, 에너지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바로 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일 있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의 단위는 일하고 똑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 에너지의 종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공부할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도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위치 에너지를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상당히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이 m이야. 자, 그리고 높이가 있어. 높이가 h야.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갖는 에너지를 말해요. 자, 내가 지금 이 공이 있는 곳에 아래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 공이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를 때린다 생각해봐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아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언제 아프겠어요? 질량이 클수록 아프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더 아프겠지. 그쵸?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한다. 그런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이 클수록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갖는 에너지가 크다. 무슨 에너지다?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치 에너지가 있으려면 질량과 높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데 구하는 공식은 9.8 mh로 구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요 9.8은 중력 가속도고요. 요 m은 바로 우리 질량을 말해요. 질량 중에서 무슨 질량? 킬로그램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저 h는 뭐냐면 바로 미터 단위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공이 있습니다. 1kg짜리 공이에요. 자, 1kg짜리 이 공이 10m 높이에 떠 있어요. 자,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구해보세요. 자, 위치 에너지 관한 공식이 뭐라고? 9.8 mH. 자, 9.8 질량 1kg 높이 10m 98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운동 에너지는 바닥을 굴러가는 공이 있어. 이 공은 굴러가니까 뭐가 있냐면 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도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내가 서 있어. 공이 나를 팡 쳐. 그러면 아야! 아프겠지? 자, 언제 아프겠어요? 더 무거운 공이 올수록 아프겠지. 그 다음에 빠를수록 아프겠죠. 그래서 얘도 운동 에너지도 질량과 속력에 비례하는데 조심할 거는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자, 중요한 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앞에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공식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톡방에 따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운동에너지 관한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V라고 하는 건 미터 퍼 세크 단위의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가는데 이 공의 질량이 10kg이야. 그리고 속력이 2미터 퍼 세크야.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벌써 구했어?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질량 10 속력 2의 제곱. 20 줄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높이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질량과 속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뭐 했냐? 지금 우리는 과학에서의 E를 공부했고요. 지금 에너지를 공부했습니다. 에너지에는 지금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의 단위도 줄을 쓴다 그랬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쓴다 그랬어요. 자, 단위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준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해줄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뉴턴인 10뉴턴이라고 하지 맙시다. 자, 1kg짜리 상자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몇 미터 들어 올렸냐면 10m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때 내가 해준 일은 얼마일까요?
자, 일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근데 들어 올린 일에서는 힘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물체의 무게라 그랬죠. 무게 곱하기 거리인데, 자,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질량에다가 9.8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무게는 얘는 9.8 뉴턴이고 10m 이동시켰잖아.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얼마예요? 98 줄의 일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 위로 올라갔어. 이 물체가 이 높이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 얼마 갖고 있을까요? 공식 뭐야? 9.8 mH. 9.8 질량이 얼마예요? 1kg. 높이 얼마예요? 10m. 얼마야? 98 줄. 소름. 자, 여러분. 이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잖아. 바닥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 10m 위로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 거야? 98 줄이 된 거야.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내가 해준 일만큼이 얘의 위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와우. 여러분,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는데, 물체에 일을 해준 만큼 이 물체는 뭐가 생긴 거야? 없던 에너지가 생긴 거라고요. 응? 선생님 봐봐. 이 공이 있어요. 이 공이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었어. 근데 10m 들어 올렸어. 내가 10m 들어 올릴 동안 일을 했어. 얼마 일을 했어? 98줄의 일을 했어. 내가 98줄의 일을 해주니까 얘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 거야? 98줄이 된 거죠. 자, 반대로 이 물체가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10m 높이에 물체가 떠 있고 물체의 질량이 1kg이다.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얼마입니까? 9.8 mH. 98줄의 위치 에너지 갖고 있겠지? 그럼 얘를 놨어, 내 공을. 그럼 공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98줄이었던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 0이 되잖아. 위치 에너지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왜요? 높이가 0이니까. 그치? 어.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여기에 내가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얼만큼을? 98줄만큼을 내가 가진 에너지가 98이었기 때문에 98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애가 된 거라고요. 즉,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 핵심. 자, 다 했어요, 이제.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한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어. 그때 일과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된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일하고 똑같은 줄 단위를 쓴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이 된다. 이때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높이 있는 곳에 있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로서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9.8 mH로 구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추를 높은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나무 토막을 밀어내겠죠? 이때 내가 이 추를 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추예요. 그러면 나는 이 추를 떨어뜨려서 나무 토막을 밀면은 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큰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니까 이 나무 토막이 이동하는 거리도 더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추의 질량이나 높이가 두 배, 세 배로 되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두 배, 세 배가 된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두 배, 세 배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기준면이 중요한데, 자, 옥상에 있어요, 공이. 근데 이 옥상에 있는 공이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에너지는 바로 요 높이,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고, 만약에 베란다부터의 갖는 위치 에너지는 바로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만 갖는 거고, 만약에 이 물체가 옥상을 기준면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높이가 0이니까.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 가봤잖아. 근데 우리가 별로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여기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정하지 않죠. 왜냐? 내가 앉아 있는 기준면이 어디예요? 비행기 바닥이거든. 자, 기준면으로부터 내 높이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렇지? 그런데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잖아. 만약에 지면으로부터 이 비행기까지 높이 10,000m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준면이 만약에 지면으로 바뀐다면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m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때 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높이인데 바로 이 높이가 뭐에 해당하는? 10,00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지. 왜? 위치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비행기에서 내가 아무리 점프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죠. 왜? 기준면이 비행기 바닥이기 때문에. 어디가 기준면이냐가 그냥 중요하다는 거지.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집 아파트에 있을 거 아니야. 몇 층이에요? 자, 15층이다? 15층 아파트에 내가 지금 막 뛰어도 안 죽잖아. 왜? 기준면이 15층 여러분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가 사라진다. 순간적으로 아파트가 사라졌다. 그러면 내 기준면 어디로 바뀌는 거야? 바닥으로 바뀌죠. 그러면 죽겠지. 어. 그러니까 기준면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크고 속력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라는 거. 특히 중요한 거는 속력이 2배, 3배로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니까 4배, 9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미는 일, 즉 처음에는 내가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은 뭐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내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2의 제곱, 3의 제곱, 즉 4배, 9배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도 4배, 9배가 되고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4배, 9배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16번. 자, 다음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실험을 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추를 지금 떨어뜨려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밀 거예요. 팡팡 쳐서 나무 토막을 밀리겠지, 그죠? 자, 이거는 이 추가 처음에 이 높이에 있을 때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 나무 토막을 미는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1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뭐 곱하기 뭡니까? 힘 곱하기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거든요. 근데 요 힘은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이 힘은 항상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가 갖고 있던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크면 할 수 있는 일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비례하는 나무 토막 이동 거리도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된다? 할 수 있는 일이 2배가 되고 이동하는 거리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잖아. 그 얘기는
질량을 두 배로 해주면 위치 에너지가 두 배가 되는 거죠. 높이를 두 배로 해주면 위치 에너지가 두 배가 되는 거지. 그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도 함께 변한다. 위치 에너지가 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된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나무 토막에 이동한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겠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추의 질량이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만큼 나무 토막 이동도 많이 한다.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맞다. 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하 높이가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니까 비례하는 거죠.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 이건 뭐냐면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이 힘을 말하는 거야. 이 힘은 항상 일정하다고 본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힘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 위치 에너지는 이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다. 나무 토막이 잡고 있는 이 힘,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다. 5번. 위치 에너지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의 곱과 같다. 내가 근데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1로 전환된다고 그랬어. 1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인데 이때 이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힘은 바로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력 곱하기 거리의 곱과 같은 거예요. 좀 어렵죠? 뭐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17번 풀어보세요. 7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어렵죠? 될까요? 자, 지금 A라는 녀석이 1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면 이 B라는 녀석은 몇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느냐 이거 말하는 거거든? 이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이 두 가지만 알면 할 수 있는 건데. A가 질량이 M이고 높이가 H래요. 그러니까 A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뭐에 비례한 거예요? 질량 곱하기 높이 MH에 비례한 값이 바로 뭐야? 10이라는 거예요. B는 질량이 두 배, 높이가 두 배가 됐잖아. 그럼 B가 갖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 거예요? EM 곱하기 EH, 높이가 두 배, 질량이 두 배니까 4MH니까 A의 질량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A의 위치 에너지 4배가 되니까 40줄이 되는 거죠. 어려웠어요? 자,
마지막 18번 문제. 자, 추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면서 자와 충돌시켰다. 자,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일까요? 이 실험은. 네, 이 실험은 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 힌트 줄게요. 자, 이 실험은 처음에 얘가 수레가 질량과 속력을 달리한다니까 처음에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겠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 자를 툭 밀어낼 거란 말이야. 밀어낸다는 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일로 전환되는 거지. 일은 뭐 곱하기 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여기서 잡고 있는 이 힘은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요 자를 잡고 있는 이동 거리가 함께 밀려나는 거죠. 비례해서. 뭐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서.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바로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그 전체 값이, 이 값이 자를 이동시키는 거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죠.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속력이 2배가 되면 거리는 2배의 제곱, 4배가 돼야 되겠죠? 수고했고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 우리 함께하는 수업 마무리했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리뷰 이벤트 할 테니까 리뷰 이벤트 참여해서 우리 좋은 리뷰 부탁드리고요. 방학 잘 알차게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개학 잘하고 새학년 잘 열심히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워요. 또 만나요. 네, 수고했습니다.